자, 지금부터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현금 영수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세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다면 우리 수업은 더욱더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물건을 계산하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절세, 세금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현금 영수증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 세금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봅시다. 자, 우선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어요. 나와 국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터로 갈 거 아니에요? 저기가 저희 직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꼭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돈을 받는다고 하면 저긴 투자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에게 돈을 주는 곳, 쉽게 얘기해서 직장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자, 직장과 나 사이에는 어떤 세금이 중요하냐면 소득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 소득세. 자,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다고 치면 저 가게와 나 사이에는 어떤 세금이 존재하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즉, 번 돈은 소득세, 쓰는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 세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 중에 가장 큰 것이면서 국가가 걷는 세금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금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쳐봐요. 이를테면 3,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나는 국가에게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게 소득세이고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냈다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써야겠죠. 이제 부가가치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좀 비싸요. 원가가 1000만 원짜리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업자는 그 1000만 원의 원가에다가 부가가치세 10%, 즉 100만 원을 붙여서 1100만 원을 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1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세금을 냈나요? 안 냈나요? 냈습니다. 어디에? 판매자에게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럼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국가에게 납부가 되냐면 판매자가,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나 대신에 국가에게 부가세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됐나요? 나는 돈을 썼고 저 가게는 돈을 벌었죠.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저 가게가 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국가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관심이 가겠어요? 당연히 저 가게에게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누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냐면 돈을 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돈을 쓴 사람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게, 국가에게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건 애국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국가는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돈을 어디다가 썼고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맡겼는지를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죠. 알려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냐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체크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국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를 하는 순간에 전자된 방식으로 자동으로 국가에게 보고가 됩니다.
나는 돈을 어디서 썼고 얼마를 썼고 부가가치세 얼마를 맡겨놨으니까 세금을 꼭 잘 거두십시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는 이 개인이 국가에게 자기가 돈을 쓴 내역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고마움의 표현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야 할 소득세를 덜 내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180만 원을 내야 됐는데 그것을 170만 원으로 깎아준다든지 바로 이렇게 소득세를 덜 내게 해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공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금입니다. 현금은 종이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상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도 국가 입장에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현금 영수증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에 국가에게 자동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보고됩니다. 그럼 역시나 현금 영수증 또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기계가 다 해주거든요. 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다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공제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보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경우 즉,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난해한 표현이죠.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은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빼기 총 급여액의 25%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30%의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된 값과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예제가 필요하죠.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계산해 봅시다. 이 계산 결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계산 결과는 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0만 원과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인 720만 원 중 가장 작은 값, 즉 3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공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자, 소득이 3,600만 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계산한 결과 현금 영수증 공제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소득공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수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소득공제들을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빼면은 3,6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085만 원이 됐다면 저 2,085만 원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그것이 과세표준이고요. 저 과세표준에다가 우리가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는 10% 아주 심플한데요. 소득세율은 상당히 복잡해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계산한 결과 204만 원이 나왔다면 그 204만 원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산출세액 204만 원에서 각종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비용을 금액을 빼면 그 결과 17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17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자, 소득공제는 저 위에서 소득에서 돈을 빼는 거고요. 자,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제라고 하는 것은 단일 개념이 아니었어요. 돈을,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 돈을 빼서 계산에 사용하는가 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금 영수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hometax.go.kr이라고 하는 국세청의 전자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개편하면 달라지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사업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를테면 대표적인 방법, 휴대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국가는 그 휴대번호 전화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현금 영수증 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귀찮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현금 영수증을 끊을 수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앱이 나와서 여러분이 앱을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수단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장면에 이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또는 현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여러분에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는 주민번호일 수도 있고 카드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그 사업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인센티브로 여러분의 소득세를 낮춰주는 공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업은 현금 영수증의 수업을 빙자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공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익숙해지셨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